네, 9-2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함수 정도는 구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조금 써볼게요. int n1 그 다음에 int n2 어떤 것을 써 넣을지는 여러분들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써볼게요. int r은 n1 플러스 n2 물론 그냥 return n1 플러스 n2 해도 되지만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지역 변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그 변수를 제가 일부러 별도의 r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t처럼 보이지만 r입니다. 자, 그리고 return r 아주 간단한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변수 선언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에 일단 등장을 하죠. 전달되는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변수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얘 어디에 선언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수 내라기보다 중괄호 안에 선언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변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보통 add라는 함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이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중괄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변수는 모두 다 지역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제가 이렇게 입시학원 강사 마냥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좋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것은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 변수 언제 선언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r이라는 변수 언제 선언이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ad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될 때 r이라는 변수가 생기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언제 생성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아시게 된 거냐면 지역 변수가 언제 생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신 겁니다. 함수가 호출되어서 그 변수의 선언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메인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러한 유형의 코드를 보여드린 적도 없지만 내가 r의 값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서 r의 값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문장을 넣으면 이 r이 증가가 될까요? 그냥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예, 아니요,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 내용이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아마 느낌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왠지 이 r을 뜻하는 것으로 지정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r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지역 변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중괄호 지역을 제가 하나를 a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지역 하나, 또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 지역 변수겠어요? 그 지역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지역 내에서 물론 중괄호가 붙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함수이지만 함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또 그 중괄호를 썼습니까? 반복문, for문, if문, while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까지. 어쨌든 이렇게 다수의 그 중괄호를 갖다가 동반하는 문장들이 있다고요. 그 문장들 안에, 중괄호 안에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그 변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좀 크게 제가 지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add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역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선언이 됩니다. 그럼 이 지역 변수는 어디서 접근이 가능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add 함수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변수가 선언된 시점부터 add 함수가 끝날 때까지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지역 변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도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함수 내만 존재,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다수의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simplefunc1이라는 함수의 중괄호 안에 num이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었죠. 따라서 이 지역 변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함수가 끝나는 요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이후로부터 num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이 지역 변수를 지칭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하죠. 여기서 접근을 하죠. 이렇게 총 두 번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mplefunc2라는 함수를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두 변수는 선언된 이후부터 simplefunc2라는 함수가 끝나기 직전까지, 끝날 때까지라고 봐도 뭐 되겠죠. 예, 이 영역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um1은 얘고요. num2는 당연히 얘가 됩니다. 예, num1, num2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내에서도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될 수가 있죠.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 num이라는 변수가 접근 가능한 지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num이라는 변수, 제가 여기서 지금 경계를 여기로 잡아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함수 호출문이 등장을 하죠. 두 번의 함수 호출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함수 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건 분명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변수의 이름은요, 중복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um이라는 변수 여기서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 줄에서 또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중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역이 달라지면 main이라는 함수의 중괄호 지역, 자, simplefunc1이라는 함수의 중괄호 지역, 이렇게 지역이 달라지면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이 영역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이 영역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접근 가능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 선언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역 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수 내에서 선언되는 변수를 가리켜 지역 변수라 한다. 제가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수 내, 특히 그냥 그것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중괄호 내에 선언되는 변수를 가리켜 지역 변수라 한다. 그리고 그 지역 변수는 선언된 이후로부터 함수 내에서만, 함수가 끝날 때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역이 달라지면,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총칭해서 지역이 달라지면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면 지역 변수는 소멸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될 때마다 새롭게 할당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simplefunc1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선언된 변수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0,000번 호출을 하면 num이라는 변수가 총 메모리 공간에 몇 개 남게 되겠습니까? 10,000개가 남게 되겠죠.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겁니다.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함수가 호출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언된 요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두 번째 호출한다고 해서 기존에 호출했을 때에 저장되었던 그 num을 남겨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변수를 새로 다시 할당을 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 변수는 함수가 호출된,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콜을 하고요. 함수를 첫 번째 호출을 하고 두 번째 호출을 하고 세 번째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그 함수 호출이 있을 때마다 변수 num을 갖다가 할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전 첫 번째 함수 호출 시에 할당한 num이라는 변수는 두 번째 호출할 때는 불필요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할당을 해야 되죠. 왜?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자신이 기록된 일을 갖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갖다가 매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내가 호출했던 정보를 가지고 다시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호출했을 때의 결과나 두 번째 호출했을 때의 결과나 세 번째 호출했을 때의 결과나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얘가 몇 번이 호출되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동일한 기록된 기능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변수라는 것은 호출된 순간 바로 할당되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얘가 기존에 호출된 넘이라는 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함수를 빠져나가면 지역 변수가 선언된 그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그 변수는, 즉 지역 변수는 소멸되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강의를 할 때 지역 변수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소멸됩니다 라고 그냥 결론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멸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급적 암기하지 마시고 소멸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멸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과연 왜 소멸이 이루어져야 될까,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면 지역 변수는 소멸되는데, 그냥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호출될 때마다 새롭게 할당을 해야지 기록된,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에 강조한 게, 함수가 호출됐을 때의 지역 변수는 할당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빠져나가면 그 지역 변수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의 흐름에 따른 지역 변수의 할당과 소멸 과정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는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요. 일단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제가 메인이라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부터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수 넘이 선언이 되죠. 그냥 넘이라고 일단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의 값은 17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근데 메인 함수가 반환이 되기 전에 메인 함수 안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simple func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죠. 즉 simple func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넘이라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고 있네요. 자, 따라서 넘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면서 얘는 1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름이 같아요. 하지만 선언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imple func1의 함수의 값이 1 증가가 될 것이고,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되고 return 0 하면서 simple func1을 빠져나와서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실행하게 되겠죠. 즉 simple func1 함수가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num1 10으로 초기화된, 물론 이 값이 증가가 되지만 이 변수는 소멸이 됩니다. 빠져나왔으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simple func1 함수는 빠져나왔지만 아직 메인 함수는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니까 요 넘은 존재하고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simple func2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num1과 num2의 변수 선언 문장이 있어요. 따라서 num1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num2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뭐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출력시킨 다음에 return 0 빠져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서 다시 이 위치, 그 다음 줄에 있는 printf 함수 호출문을 실행하러 달려들 텐데,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 안에 할당된 num1과 num2도 소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남아있는 변수는 결국 뭐예요? 메인 함수에서 처음 할당했던 num이라는 변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출력하는 변수는 바로 이 nu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return 0 하면서 최종적으로 얘도 소멸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메모리의 흐름을, 지역 변수의 생성과 소멸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미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것은 무조건 지역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괄호 안에만 선언이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요, if 어쩌고 저쩌고라면 중괄호를 씁니다. int num은 제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얘는 언제 할당이 되겠습니까? if문이 참이 되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장을 실행할 때 num이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겠죠. 그럼 언제 소멸이 될까요? 이 중괄호를 빠져나갈 때, 즉 if문을 빠져나갈 때 이 num이라는 변수도 같이 소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중괄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할당되고 빠져나가면 소멸되는 게 지역 변수예요. 그럼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괄호 안에 선언된 이 변수는 당연히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가 정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num은 포문 시작
시작과 동시에 할당되어서 한 개만 딱 할당이 되어서 하나가 딱 할당이 되어서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야지만 소멸된다. 이게 1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 지금 보면 0, 3, 플러스니까 3, 바퀴 돌 겁니다. 3바퀴 돌 동안 할당되는 너미의 변수는 유일하게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 때마다 선언이 된다. 즉 3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 돌 때도 변수 너미 할당되었다가 자 나갈 때 소멸되고, 두 번째 할당되었다가 또 나갈 때 소멸되고, 세 번째 들어와서 할당되었다 나갈 때 소멸되고. 무엇이 답일까요? 언뜻 보면 얘가 답일 것 같지만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이렇게 넘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0일 때에 한 바퀴 돌죠. 도는 순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도는 순간에 이 중괄호 안에 들어와서 이 영역을 실행하고 나간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0일 때에 한번 선언이 되었다가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CNT 값이 1일 때에 다시 할당되었다가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CNT 값이 2일 때 넘이라는 변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당되고 빠져나갈 때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중괄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괄호 안에 변수 선언하면 리소스 소모가 좀 큽니다. 실행될 때마다 할당되고 소멸되고 할당되고 소멸되다 보니까 좀 커요. 그래서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반복문의 중괄호 안에는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사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변수 선언을 갖다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메인이라는 이 중괄호 영역 안에 넘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if문이 가지고 있는 이 중괄호 영역 안에도 넘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넘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미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죠? 메인 함수의 시작과 동시에 할당되어서 끝까지 이 넘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은 미쳐야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중괄호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서 넘이라는 변수 할당이 가능하냐? 예. 물론 이것은 뭐 가능한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일단 문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다. 즉 메인 함수의 if문 영역이지만 어쨌든 얘도 고유의 영역이에요. 중괄호가 형성되는 영역 안에서는 무조건 변수를 갖다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에 넘입니까? 메인의 넘이죠. 얘는 뭐의 넘이에요? 메인 안에 속해 있는 if의 넘입니다. 속해 있는 지역이 다르면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if문 안에서 자기만의 넘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if문 안에서는 이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 넘의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행 결과를 통해서 관찰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히면 바로 기록이 돼서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예상이 틀렸다라고 하면 충격받아서라도 아마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답은 뭐냐면 제가 질문을 갖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에 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혹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자, 이 변수 넘에 대한 영향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참 심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5분 불과 1분 전에 했던 얘기를 까먹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 넘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접근이 이 안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중괄호 안쪽에 있는 in이라고 쓸게요. in에 있는 중괄호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out이라고 쓸게요. out에 있는 out 영역에 있는 중괄호가 있습니다. 이 영역의 변수가 선언이 되고 이 영역의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근데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선언이 되잖아요. 그럼 in에 있는 안에 있는 요 영역 안에서는 안쪽에 있는 변수의 이름이, 이 선언된 변수가 바깥쪽 변수의 접근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할까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if문 안에서 선언된 이 변수 넘이 바깥쪽, 즉 메인 함수 영역에 존재하는 넘의 접근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안에서 넘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if문 안에 선언된 변수 넘에 접근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추측이 가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었다면 뭐 그건 할 말도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없었다라고 하면 이 넘은 당연히 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 안에 영향력을 갖다 그대로 다 유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중괄호가 있든지 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자, num1이라는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문 안에 num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rintf 함수, 얘가 선언되고 얘가 선언된 그 이후에 접근하는 이 num은 어떤 num일까요? 어떤 num일까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 num일까요? 요 num일까요? 요 num일까요? 요 num일까요? 정말 이놈 저놈이 됐는데 어떤 num이겠습니까? 이 num은 당연히 요 num이죠. 왜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다시 영향력이 복원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넘은 이 중괄호 영역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죠. 소멸되는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괄호 영역이 지금 이 넘의 영향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얘는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함수에 넘에 접근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변수와 그 지역에 따른 접근과 이름에 대한 내용, 이 예제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좀 함수를 하나 썼었죠.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int add. 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 int n1, int n2. 자, 이렇게 함수 출시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매개 변수예요. 분명 이 매개 변수는요, 중괄호 안에 존재하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매개 변수도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int num과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빠져나가면은 소멸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3과 2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n1은 3으로 초기화가 되고 n2는 2로 초기화가 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서 add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기 이전에 n1은 3과 n2는 2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n1과 n2는 이 중괄호 영역 안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 변수도 사실은 지역 변수에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n1과 n2는 함수 내에서만 내가 지금 전달된 값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변수잖아요. 따라서 add 함수를 빠져나갔을 때에 남아있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그 함수를 빠져나가면 얘네들도 소멸이 됩니다. 즉, 매개 변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지역 변수의 일종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함수 내에서 중괄호 내에서만 유효하고요. 접근이 가능한 변수이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빠져나가면 소멸되는, 즉 생성과 소멸, 접근의 영역이 지역 변수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 변수의 특성이 실제로 매개 변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매개 변수도 사실은 지역 변수다.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는 이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소멸이 되는 그러한 변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